우리 유재규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인천의 황우여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서구울의 쾌돌남마의 주인공 박종진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쾌돌남마 강적들 진행했던 박종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여러분. 자유 빼앗기게 생겼고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카톡 검열도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가장 큰 대가가 뭔지 아세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 누굽니까? 네, 우리가 범죄자로부터 어떻게 지배를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조사한 검사를 탄핵했습니다. 자기를 유죄 때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계망직한 나라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히틀러도 이렇게 안 했다고 합니다. 괴물 독재국가,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로 꼭 막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공동선대위원장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체제소 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한 개인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자 법을 바꿔버린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죠. 괴물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한 개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특검하고 탄핵하고 청문회 세우고 대법관 14명을 30명을 증언하고, 이게 바로 괴물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괴물나라 막아야죠. 이낙연 전 민주당 당대표, 전 국무총리께서도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발 괴물나라 독재국가를 막아달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저 윤상현과 이낙연 전 민주당 당대표 정파를 초월해서 정당을 달리하면서도 괴물나라 막아달라. 맞습니까, 여러분? 괴물나라 막기 위해서는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 김문수 아닙니까, 여러분? 기호 2번 김문수가 정답이다. 맞습니까? 정답이다. 맞습니까? 정답이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비대위원장으로 당이 어려울 때 이끌어주신 우리 황우여 대표님 큰 박수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떠나 있긴 했습니다. 근데 당이 요새 어려워서 이렇게 좀 나이 든 사람이 와서 당을 좀 지켜달라 그래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당 사랑해요. 많이 사랑하고 입당한 후에 한 번도 저는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요새 이렇게 보니까 김문수는 나무랄 데가 없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김문수 상대방 후보에 비해서는 비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내놓든가 역대 대통령감들 다 또 하셨던 분들 다 비교해봐도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일 많이 한 사람 없다. 하나만 얘기해도 평택에 우리 삼성 반도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꼭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에요. 우리 물론 삼성 우리 창업주나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사랑하죠. 그런데 다국적 기업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서는 기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문수가 5년 동안 700번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삼성이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고쳐주고 해서 삼성 반도체가 한국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삼성이 지금
다른 나라로 가버리,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싱가포르나 가버렸으면은 우리 경기도 어떻게 먹고 살고, 아니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김문수는 막 외국으로 나가려는 기업을 자기가 다 잡아들이겠대요. 31조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기업 다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김문수는 한 대만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굉장히 높이 사요. 또 실리콘밸리가 그 당시에 유명하니까 테크노밸리를 또 만든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거기 아주 IT의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AI 시대인데 김문수가 나와야 AI 성질을 우리나라에 만들 겁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은 앞으로 뭘 할지는 우리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은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후보의 과거를 한번 비교해보고 또 그 말을 비추어서 앞으로 뭘 할 건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번에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천도 GTX가 필요한데, 제가 연수구에 살아요. 아직도 연수구에 사는데 여의도 가려면 1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 고속도로 놓듯이 전국을 GTX로, 이 땅은 너무 비싸고 길을 놓을 수 없으니까 저 지하로 해서 다 뚫어서 인천과 서울을 20분, 30분에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맨 처음에 GTX 얘기할 때 우리는 민가 했어요. 근데 김문수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전국을 GTX화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나는 김문수가 해낼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직하고 깨끗하면은 새님이 되기 쉬운데, 오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을 마칠게요. 어쨌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 반드시 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잘못한 게 많아요. 젊은 애들이 김문수는 찍으려고 하다가 잘 안 된대요. 그런데 똑똑한 신랑은요, 섹시 보고 결혼하지 집안 따지지 않습니다. 신데렐라를 들여오는 왕자님도 신데렐라 집안 보고 너무 야단하지 않고 신데렐라를 들여온 겁니다. 우리는 김문수를 들여오는 거지 국민의힘을 대통령 앉히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되면 우리는 김문수와 당이 떨어집니다. 우리 당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 보지 말고 눈 딱 감고 김문수를 찍자,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천에 조진영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후보 김문수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네,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만나 뵙기 위해 도착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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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김문수가 만들겠습니다. 정정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를 연호해 주십시오. 김문수! 김문수! 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주요 당직자분들과 함께 6월 3일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네,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6월 3일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가 우리 사진, 예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주요 당직자분들과 함께 희망의 한 컷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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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무대 뒤에 네, 인천에 아이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먼저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시민 여러분들께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지지하시고 선택해 주셔야 우리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무대 위에 너무 예쁜 아이들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인천시의 미래입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행복한 인천시 만들겠습니다. 아이돌이 건강한 인천시 만들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아이들을 위한 인천시, 아이들이 행복한 인천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네, 인천시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주길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당부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 우리 예쁜 아이들이 우리 대통령이 되실 김문수 후보에게 안겨있는 정말 멋진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김문수 대통령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수를 다시 한번 연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김문수! 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힘이 장사십니다. 아까부터 계속 아이들을 안아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김문수 대통령 후보,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미래가 되어줄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네, 여기도 예쁜 아이가 있죠? 예, 우리 김문수 할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안겨볼까요? 아, 네.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구민 여러분, 부평 서구 계양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부천에서 국회의원 한 거 아시죠? 제가 또 옛날에 노동운동 한 거 아시죠? 제가 그때 노조할 때는 여기 우리 GM, 부평의 GM 공장, 그때는 대우자동차인데 여기도 많이 왔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노동운동 세게 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지금 여기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은 정말 오늘 엄청나네요. 여러분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동안에 계엄 때문에 또 탄핵 때문에 그리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안 돌아가고 일자리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특히 요즘에 이렇게 장사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동안 잘못한 점을 모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저희 인사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아주시죠? 저희 큰 절 할 때 큰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회의원들도 인천에 국회의원 둘밖에 안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여기 윤상현 의원하고 우리 배준영 의원 둘만 뽑아주시고 원희룡 장관 또 뽑아주셔야 되는데 안 뽑아주세요. 또 유재영 우리 위원장님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인천에 다음에는 국회의원 많이 뽑아주시죠? 저희들이 큰절 할 테니까 많이 좀 뽑아주시라고 저희 큰절하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 잘못한 건 많습니다. 장사도 여러분 더 잘되게 하고 취직도 더 잘되게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 많은데 저희 큰절 올리겠습니다. 네. 네, 시민 여러분, 준비된 대통령, 정의로운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여기는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부평은 옛날부터 여기 평야 뜰도 좋았지만은 또 GM 그리고 인천에서부터 인천 상륙작전 제가 아까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도 다녀왔습니다. 인천은
우리 대한민국 바로 6.25 때 다 넘어가는 대한민국을 구해낸 대반전, 대역전의 도시가 바로 인천 맞죠? 그리고 한미동맹의 상징이죠? 바로 우리 미국과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이 미군 기지가 우리 부평에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제가 여기 국회의원 할 때는 부평 미군 기지 가서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옮겼습니다만은 그 미군 기지도 여기 있고 또 우리 여기가 최전방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우리 바로 여기 한강 하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김포로 부평 이쪽이 아주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군부대도 여기 있고요. 많은 우리 국방 안보를 위해서 또 많이 하고 계시는 전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은 요즘에 걱정되는 게 미국의 관세 때문에 부평의 GM 자동차가 미국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미국에 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잡아놔야 되겠죠. 근데 요즘 신문 보시면은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SNS에 글을 쓴다거나 또 미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골라가지고 미국 유학생들을 유학 가려고 하더라도 그걸 잘 안 받아준다는 거 보셨어요? 미국이 요즘에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 특히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경쟁, 세계적인 패권 경쟁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 이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확실히 지켜야 되겠죠? 1949년 미군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철수를 하고 나니까 1년 만에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인천에는 별로 없고 경기도 평택에 많이 있고 동두천에 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1950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73년간 전쟁이 안 일어나고 평화가 유지되죠. 만약 미군이 다 철수하고 나면은 중국이 우리를 상당히 깔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크고 또 군사력도 많고 이래요. 또 북한도 핵무기 가지고 흔들어대겠죠. 일본도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확실히 한 것도 미군 메가드 사령부가 동경에서 전황을 완전히 누르고 메가드 사령부가 일본의 항복을 받아가 원자폭탄을 때려가지고 항복받고 난 다음에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딱 평화선을 선포하고 이승만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독도를 확실히 그때 우리 땅으로 확실히 한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되는 거 이런 것도 미군이 없고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서해안에 지금 구조물 여러 가지 공글이 붙고 구조물 하는 거 아시죠? 서해안도 저 사람들이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이다, 자기 바다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일본도 지금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죠. 북한도 지금 핵무기 가지고 흔들어대는 거 알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여기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쳐들어올까봐 겁이 나서 저렇게 대전차 방호벽을 쌓고 대전차 지뢰를 하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 기사 보셨어요? 우리가 언제 북한에 쳐들어간다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군이 왜 여기에 주둔하고 있느냐?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 소리 한 거 아세요? 또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쳐들어간 적도 없고 가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북한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욕하고 미군을 욕하고 미군 철수하라 이런 사람 있는 거 아시죠? 한미 동맹이 약해지고 미군이 만약에 나가버리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겠죠. 평화를 유지하기도 어렵지만은 평화가 없으면은 경제가 어렵겠죠.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거는 미군 주둔비를 내는 이상으로 미군이 없을 때는 외국 자본이 투자할 때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한국에는 어떤가? 한국에는 노조가 얼마나 세인가? 파업을 얼마나 다른 나라보다 많이 하는가?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로 그럽니다. 노동 손실일수가 엄청 많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북한이 바로 핵무기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안보가 얼마나 튼튼하냐? 이거 다 체크를 합니다. 우리나라 임금은 얼마 수준 높고 우리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 투자한 예를 들면 일본 기업이 여기 투자했을 때 우리가 반일 운동회가 일본 사람 만약 좀 싫어하고 막 욕설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잘 안 오려고 해요. 저는 그런 많은 외국 기업을 투자를 해보는데 이 미국의 상공회의소 회장이 지금 제임스 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인데 이 사람 이야기 들어봐도 한국에 오면은 자칫하면은 이재용이 잡아가듯이 또 우리 최태원 회장도 잡혀갔다 왔죠. SK 롯데 신동빈이도 잡혀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돈 벌러 왔다가 잡혀가면 어떻게 하냐? 굉장히 겁을 내요. 그걸 사법 리스크라고 그래요. 이런 리스크가 많은 나라에는 안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든든한 평화의 보루이고 또 투자를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우리의 든든한 친구 미국 맞죠?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야, 저 사람 너무 친미적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미국하고 동맹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깔보는 게 중국이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 또 이게 도발해서 핵무기 가지고 우리 협박하고 일본도 우리를 아주 우습게 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조건, 이걸 지정학적 조건이라 그러죠. 지정학적 조건이 우리는 굉장히 불리해요. 강대국, 미국, 러시아, 일본, 세계 최강대국 세 개 나라에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나눠져 있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때 이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고 핵에 대해서도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저 김문수를 자기 친구로 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을 자기 친구로 보고 있어요? 확실히 아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김문수! 지금요.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관세를 30%를 올린다면 관세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우리 한국의 현대 기아자동차가 31조를 들고 미국으로 지금 투자하러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업이니까요.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 왜 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면 땅을 100만 평, 200만 평에도 1달러, 1,500원만 주면은 땅 다 구하고 세금은 7년 다 깎아주고 인건비도 우리보다 사요. 우리가 지금 제일 세계에 가장 비싼 일본 도요타보다 비싸고 독일보다도 비싸고 미국보다 비싼 최고 임금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계속 파버려요. 지금 1년에 1억 5천씩 받는 사람들도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1억 5천 가까이 받는데 계속 파업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업은 더 값싼 곳으로 더 땅값도 싼 곳으로 또 자기들 세금이 낮은 곳으로 돈 많이 버는 곳으로 기업이 옮기겠죠. 또 다 가고 나면 노조가 있습니까? 기업이 다 외국 나가고 나면 노조가 있어요? 자, 큰 기업이 다 나가고 나면 중소기업 납품하는 데가 됩니까? 이런 장사가 됩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우리가 한미동맹이 튼튼하다. 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제대로 국민들이 이 관계를 잘 해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경제나 장사나 기업이나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나 임금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김문수 대통령! 저는 노조를 해봤고요. 제 아내도 구로공단의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입니다. 우리 형님도 서울은행의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저는 노조도 잘 알고 또 이런 작은 장사도 저는 한 10년 이상 해봤어요. 장사도 알고 또 기업도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이런 거 전부 평택에 유치한 거 아시죠? 또 지금 판교에 IT 기업들 거기에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유치한 거 아시죠? 네! 저는 세계적 연구소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만든 회사 연구소도 판교에 유치하고 저 프랑스의 그 의료 연구소인 파스테르 연구소도 제가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이 누구냐? 저는 대통령! 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해봤어요. 그리고 다 우리나라에 일자리 만드는데 일자리를 제가 경기도지사를 8년 했는데 8년 동안 대한민국 일자리 유치의 43%를 경기도에서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개발을 했습니다. 대장동보다 백현동, 대장동, 하층구보다 수십 배 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개발하고 GTX도 제가 한 거 아시죠? GTX라는 획기적인 고속 지하철도를 개발한 것도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제 주변에 잡혀가 있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아무도 잡혀가지 않고 아무도 구속되고 없어요. 저는 이 여러 가지로 이런 점에서 가장 깨끗한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공무원들이 다 잡혀가서 구속되고 또 수사하다 보면 중간에 다 죽어버리고 이재명 대표의 초대 경기도지사 바로 지금 조사받다가 자살해버려요. 유서에 뭐라고 썼냐? 이제 정치를 그만할 때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토론할 때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맡아가지고 공무원 다 죽어버리고 다 잡혀가버리고 본인도 계속 수사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이제는 방탄조끼를 입고 나와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여기 방탄조끼 있습니까? 김문수 대통령! 저는 방탄조끼 안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방탄조끼 입고도 지금 벌벌 떨려가지고 방탄 유리를 덮어쓰거든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방탄법을 만들어요. 방탄법을 만들어가 자기가 재판받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거짓말죄,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게 거짓말죄예요. 거짓말 시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부터 대법관들이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요.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요. 대법원장을 청문회 불러 망신을 주겠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이 죄진 사람이 재판하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에 강도와 도둑놈들이 대법원장을 다 잡아놓고 이러면은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다 잡아놓고 전부 다 탄핵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뿐만 아니라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겠대요. 검찰청을 없애서 뭐하냐? 기소만 하겠다. 검찰청을 없애겠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적반하장. 적반이란 적이라는 건 도적이란 도적. 도둑놈이 오히려 경찰 몽둥이 뺏어가지고 도둑놈이 경찰관을 두들겨 패고 도둑놈이 검사를 아예 두들겨 패고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도둑놈이 판사를 다 그냥 두들겨 패서 탄핵하겠다는 이런 무지막지한
방탄, 괴물, 독재, 여러분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저 김문수는 결혼한 다음에 어디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많은 개발을 했지만 부정부패로 구속되거나 자살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방탄, 괴물, 독재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김문수가 삐쩍 말라서 못 막아요. 김문수는 힘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만이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막을 수 있죠? 6월 3일이 아니고 오늘부터 막을 수 있어요. 오늘서 가서 뭘 찍어야죠? 누구를 찍어야죠? 김문수 대통령! 그래도 눈만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안 찍을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아무리 부자도 이재용이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예요. 저도 대통령 후보 전 저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 저는 조금 전에 여기 우리 원희룡 장관 계시는 우리 계양구에 일동에 가가지고 사전투표, 저 딸하고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희룡 장관 다 하고 오셨는데 사전투표도 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좀 투표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소중하고 깨끗한 한 표만이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의 소중하고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이 가게도 살려내고 이 시장도 살려내고 우리나라 기업도 잘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여러분의 한 표 한 표에 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시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뭉치자, 이기자.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했어요. 제가 할 테니까 같이 크게 왜 따라해 주십시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6월 3일 우리 김문수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김문수를 연호하겠습니다. 김문수!